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알 것 같지만 소수만 알고 있는 창업의 보석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OK 창업입니다. 자, 오늘 김태한 대표님 모시고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시간 가졌는데요.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도 역시 왁싱을 깨끗하게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아, 네. 어젯밤에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네. 네, 조금 더 핸섬해지신 것 같고. 감사합니다. 이런 네. 말씀으로 한번 서비스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주에 그 디테일하게 얘기 아직 못하셨던 부분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네. 오늘 또 비밀 이야기 좀 여러분들께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작해보시죠. 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뷰티샵 창업 시 꼭 알아야 되는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마케팅, 그 다음에 네. 인테리어, 네. 그리고 기술과 종목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종목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 기술과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뷰티샵은 보통 토탈샵이라는 명칭으로 업계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토탈샵이라고 하는 거는 속눈썹 연장, 왁싱, 반영구, 네일아트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반영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도 약간 이제 불법이라는 인식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고 네. 왁싱하고 속눈썹에 대해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왁싱 같은 경우는 요즘에 피부 관리 중에서 스킨케어라는 우리 종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왁싱에서는 풀 페이스 왁싱이라고 얘기를 하고, 스킨케어에서는 피부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복합적인 매장들이 많이 요즘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왁싱을 하고 나서 피부 관리를 들어가면 굉장히 피부의 일반 각질 부분들도 많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화장도 굉장히 잘 먹고, 그리고 굉장히 화사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좀 받아야겠네요.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매장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요즘에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역세권, 그리고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권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맞습니다. 저도 네. 다녀보면은 요즘 굉장히 갑자기 수요가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고, 예전에는 네일아트 정도만 볼 수 있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정말 왁싱샵, 네, 토탈 전문샵. 케어를 받을 수 네, 있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졌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스킨케어라는 거는 왁싱과 함께 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영업 허가 부분도 같은 동일한 미용사 면허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별도로 자격증 취득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를 취득을 해서 피부 관리와 그다음에 왁싱, 그다음에 속눈썹, 반영구를 하시면 되는데, 속눈썹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최근에 취득을 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속눈썹 연장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 자격증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피부 관리 같은 경우는 피부 미용사 자격증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왁싱하고 속눈썹을 같이 하시려면, 지금 만약 취득하시려고 하면 두 가지를 다 취득을 하셔야 된다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로 통합됐었는데,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하고 그렇죠. 전문적인 지식으로 네, 나뉘었군요. 맞습니다. 네. 라이센스가. 쉽게 말씀드리면 라이센스가 피부 미용사 면허증에서 속눈썹이 메이크업 쪽으로 붙으면서 네. 지금 현재로서는 메이크업을 취득을 해야지만 속눈썹 연장샵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토탈 케어로 했었는데, 요즘은 좀 더 세분화되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나눴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분들 배양도 많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전문가 샵을 찾으실 때 좀 더 정확하게 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킨케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화장품을 많이 접목을 하는데, 네. 요즘에는 화장품들이 워낙 잘 만들어져서 피부과에 공급이 되는 화장품 선호를 많이 합니다. 네, 피부과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온라인 판매가 최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가격 비교라든지, 그다음에 쉽게 온라인에서 구매를 못하는 제품들을 판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고객한테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본사에서 그렇게 윈윈하는 시스템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에는 메이저 제품들, 또 광고가 많이 되는 제품들이 아무래도 무조건 좋고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되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좀 광고가 없지만 가성비 대비 굉장히 그렇죠. 좋은 성능을 네, 발휘하는 맞습니다. 그런 케어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성분에 대한 비교 분석을 많이 하시는데, 네. 실제로 피부과에 공급이 되는 제품들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장품 가게라든지 리테일 시장에 들어가는 네. 제품들은 성분 자체가
성분 자체가 완전히 이제 다른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지인분한테 들었는데 요즘은 그 인터넷에도 그 화장품 성분 비교를 다 해줄 수 있는 네, 그래서 어떤 맞습니다. 게 친환경이고 어떤 게 화학 제품이 많이 들어가는지 맞습니다. 이런 걸 다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품도 맞습니다. 이제는 뭐 많이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 옛날 같이 광고를 뭐 멋있는 배우가 나온다고 해서 좋은 화장품이 아니라 이렇게 리테일 샵에 많이 깔려 있지만 가성비 대비 굉장히 좋은 성분을 갖고 있는 그런 뷰티 케어 제품들을 잘 찾아서 시술 받으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화장품 브랜드를 선택을 하실 때는 네. 그 본사의 교육 시스템과 그다음에 마케팅 전략 그리고 사후 관리 부분을 꼭 비교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인테리어 부분입니다. 인테리어. 네, 맞아요. 뷰티샵은 인테리어가 워낙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서 어렵지 않게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왁싱과 속눈썹 연장을 하기 위한 그 기본적인 룸 2개 이상을 준비를 하시고 공간적 여유가 되시면 샤워 부스를 꼭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그 왁싱에서는 브라질리안 왁싱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올루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미국에서는 인티메이트라는 영어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왁싱을 하기 전에 샤워를 간단하게 하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샤워 부스를 꼭 설치를 한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고객 쉼터와 탕비실은 기본적으로 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가장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전기, 그리고 에어컨, 배수, 그다음에 환기시설, 그다음에 사물함 이렇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전기 같은 경우는 각 룸마다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코드를 보이는 곳곳마다 설치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의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에어컨을 꼭 잘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그 브라질리안 왁싱 하면 역시나 그 은밀한 부분을 좀 케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무래도 환경이 굉장히 좀 불손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샤워 부스도 없고 이러면 네, 맞습니다. 저 같아도 가기 싫을 네. 것 같아요. 그 샤워 부스가 없는 매장에서는 사실 뭐 방송에서 이런 말씀 좀 드리기 뭐하지만 우리가 자주 보이는 물티슈로 깔끔하게 그렇군요. 물티슈 네. 정말 네.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는 네. 못 가겠네요. 네, 그렇게 이제 정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로 에어컨이나 뭐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도 그 제품력 발휘되는 그게 그렇죠. 굉장히 좀 틀리다 네, 그러던데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에어컨이나 아니면 습도 조절이나 그렇죠. 뭐 이런 주변 환경들이 잘 배치된 곳이 아무래도 케어를 집중적으로 네. 받고 아주 안전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되겠군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인테리어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천정형 에어컨을 많이 선호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룸을 설치를 하고도 천정형 하나만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룸마다 벽걸이를 추가로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온도와 습도 때문입니다. 아, 그 온도와 습도가 맞지 않으면 왁싱 제품도 제대로 뭐를 뽑아낼 수도 없고 특히나 속눈썹 연장 시술을 할 때 글루가 빨리 굳는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그 묽어져서 눈 안쪽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그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그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 천정형 에어컨은 공통되게 써서 그런가요? 그렇죠. 전체적인 부분을 다 그렇군요. 커버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룸 안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룸에 벽걸이를 설치한 이유는 그 개별 온도를 니즈에 그렇죠. 맞춰서 네, 맞습니다. 다 설정을 할 수 있게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궁금한 점도 있으시면 제가 깨알 홍보로 네, 게시글에 네. 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예, 아래로 남겨주시고 네. 저희 지인들도 가면 아주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시술 잘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홍보를 좀 깨알 아,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막 나갈 겁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저 마케팅인데 마케팅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네. 여러 플랫폼을 사용을 했더니 홍보가 잘 되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영상에는 플랫폼 사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그 아주 간단하게 기본적인 이론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먼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입니다. 그 뷰티샵 같은 경우는 사실 페이스북보다는 인스타그램을 위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해시태그겠죠. 네, 그렇죠. 네, 해시태그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요즘에 그 광고 회사들이 워낙 그 자동 해시태그라든지 뭐 자동 댓글, 그다음에 자동 팔로우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인위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면 그 계정이 정지가 되거나 또는 어느 순간 계정이 막혀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피드에 그 게시물에 인기 게시물에 네. 올라가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상당히 그 점수가 안 좋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모르시고 그냥 광고하시는 분들 얘기만 듣고서 자기가 열심히 만들어놓은 계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꼭 체크하셔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아무래도 예약 현황 때문에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이버 플레이스라든지 카카오 이 두 가지 플랫폼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네.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해주셨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죠. 네. 가장 큰 핵심이 예약 현황인데 이 예약을 하기 전에 가장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내 매장이 노출이 잘 돼야겠죠. 그러면 네이버에 노출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아이디도 통합적으로 잘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모두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도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네이버 플레이스라든지 지도 등록을 해 놓으시면 그게 복합적으로 점수가 작용을 해서 더 많은 노출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물론 뭐 네이버의 노출 시스템은 네이버 직원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어서 뭐 일단은 할 수 있으면 다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저 같은 경우도 인스타그램을 좀 활용을 하는데 해시태그를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이렇게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가 될 수 있을지 네. 그런 것도 항상 고민이 되는데 오히려 너무 과도한 해시태그를 유용하거나 그러면은 맞습니다. 차단에 당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 이런 거 아주 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모든 사업의 요즘은 기초가 SNS나 인터넷 활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를 직접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아주 좋은 혜택을 좀 받으셨으면 합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조금 더 한 가지만 포인트를 말씀을 네. 드리자면 그 해시태그 같은 경우는 항상 10개 이하로만 사용하시기 가장 좋고 해시태그를 사용하실 때 그 게시물 그 수가 나와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1등, 2등, 3등 하는 그런 게시물로 해시태그로 이제 클릭을 하셔서 같이 넣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10개 이하로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많으면 이게 그 인스타그램에 대한 그 매뉴얼을 보시면 네네. 활용 매뉴얼을 보시면 해시태그가 너무 많게 되면 게시물 노출을 안 시켜줘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10개 이하로 가장 쓰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글을 쓰실 때도 중간중간에 해시태그를 중간중간에 넣어서 글을 만드시는 것도 가장 좋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인스타그램이 조금 더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그 영상 네. 가장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네일아트나 왁싱 같은 경우는 시술 전후 사진을 사진으로만 넣을 게 아니라 그거를 영상으로 간단하게 편집을 해서 네.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요즘 인스타그램도 IGTV라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그렇죠. 많이 활용을 네,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그 뷰티샵 창업하실 때는 소자본을 가지고 굉장히 가성비를 갖고 많이 생각하시다 보니까 인터넷 활용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 빠른 홍보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그 김태환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김태환 대표님 아주 중요한 짤 같은 홍보도 같이 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김태환 대표님 앞으로도 좀 다른 그 뷰티 상품이나 아니면 다른 제품들 갖고 또 만나뵐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긴 시간 또 여러분 많이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지금까지 OK 창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